예, 안녕하세요. 발표자가 원래 이 발표는 좀 전에 소개받았던 딴 분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어제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원래 이 시간대 뭐 교육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시간이 점심 먹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 제일 취약한 시간대라서 보통 이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아마 지금 첫 장표를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잠깐이나마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장표를 보시면 지금 IT 부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롤이 있고 그 롤을 어떤 롤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개발자가 바라보는 개발자의 관점은 뭐 되게 훌륭해 보이죠. 근데 개발자가 바라보는 시스템 어드민의 관점은 뭐죠? 욕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이런 롤에 따라서 어떤 상대방의 롤 쪽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과도 어느 정도 맥락이 맞겠지만 서로 사일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만 보이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만 모든 타겟이 다 돌아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스갯소리로 집어넣은 거고요. 이 장표를 준비하신 분이 이게 이런 의도로 넣었는지 그거는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ITSM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은 지금 IT 팀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ITSM을 운영할지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고객 사례 몇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디지털 그 전환기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이게 갑자기 하니까 좀 떨리네요. IT 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 보시면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 화면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우버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그 기술적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전통적 산업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존에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 고객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관점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좀 그 기술적인 전환을 하는 그 이유가 좀 다르겠죠. 제가 지금 많이 떨려서 지금 조금 매끄럽지가 않네요. 준비할 땐 잘 됐는데. 예. 우선 지금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메리엇이라고 하는 이 호텔과 왼쪽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엇 그 호텔 같은 경우는 60만 개 정도의 객실이 있고요. 설립된 지는 한 9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90만 개 정도의 객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에어비앤비가 그 출시됐을 때하고 환경이 많이 달랐겠죠. 근데 만약에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가 에어비앤비가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한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변환 환경에 따라서
그 각각의 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서비스가 우선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같이 이런 서비스가 변화하는 이 중심에는 IT가 있고요. 이 IT는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또는 경쟁사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사업 분야가 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비즈니스 팀이 계속 이제 개발팀에게 기존 서비스의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서비스 및 인프라에 이런 관련된 것들은 엔터프라이즈급의 SLA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그 운영되고 있던 ITSM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ITSM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팀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서비스 데스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ITSM을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별도의 팀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장애 관리, 같은 서비스 요청이지만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담당하는 팀이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새로운 팀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팀원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사일로가 지금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라는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B라는 팀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시스템들을 통합한다든지 뭐 상호 운영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직면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데스크 아니면 헬프 데스크 쪽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팀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우선 IT 서비스 데스크 쪽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가 개발팀 쪽으로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모호하고 아니면 현업 아니면 고객의 그런 니즈를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팀이 직접 현업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전달이라든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ITSM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여기 6가지 항목 중에 혁신이 어렵다. 이 혁신이라는 게 뭐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서 이제 혁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한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검색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우선은 이런 셀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날리지 베이스라든지 어떠한 기존의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FAQ라든지 아니면 하우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ITSM 구축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현재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성 부족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사일로 그런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또는 팀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팀 간의 장벽이 발생하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솔루션 같은 경우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런데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서비스 데스크 앞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말고 실제 어떤 소스가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개발자와 협업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SM들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어떤 그런 사이트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ITSM 쪽에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블랙박스 처리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티켓만 발행해서 개발팀으로 던져주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가시성을 가져야 그 개발팀하고 코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지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유지보수 비용은 뭐냐 하면 그 지금 담당자 같은 경우가 과다한 어떤 그 작업량을 받습니다. 이 작업량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작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아니면 비슷한 유형에 대한 작업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수작업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 예를 들어서 오피스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가서 설치를 해서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안 돼서 어떤 네트워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맨날 하는 일에도 하는 일이지만 가서 뭔가를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ITSM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본다고 하면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문서화, 그 다음에 작업 이 네 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IT 팀에도 어떠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입니다. 이 ITSM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ITIL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리고 ITIL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IT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ITSM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ITIL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ITSM 도구가 ITIL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정해진 프로세스를 툴에 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툴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ITSM 프로세스를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리퀘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피스 설치해 주세요, 아니면 뭐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인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IT 서비스 중단이라든지 뭐 서비스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홈페이지 서비스가 뭐 다운이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든지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이 인시던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발생했던 인시던트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인시던트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시던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생했던 인시던트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정의하는 게 이제 문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변경이라든지 하드웨어, 운영 중인 어떤 환경에 대한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경 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해진 자원 안에서 IT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DB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와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말이 좀 많이 매끄러워졌죠? 예. 지금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면 우선은 IT 요구사항에 부합을 할 수 있는 그 유연한 적응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 중심에는 지라 서비스 데스크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장애가 발생했으면 명확히 공지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솔루션이 더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ITSM들과 같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와 함께 운영되었을 때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힙책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 그런 솔루션으로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떤 변경 요청에 대해서 이제 채팅을 하고 그 이력을 남기고, 아니면 그 장애에 대해서 채팅 룸을 바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힙챗이고요. 소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스템의 서비스 상황이라든지 장애 상황 같은 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장애가 해결됐을 때 소스 스테이지 상태를 업데이트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서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서비스 데스크를 지금 써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틀라시안 사이트에서 어떤 그 티켓을 생성했을 때 보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서비스 데스크 화면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에 장애가 발생을 했으면 장애의 원인이 뭐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문서화 시켜 놔야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증상, 유사한 요청이 있을 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 컴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와 함께 사용이 되면서 날리지 베이스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날리지 베이스를 이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날리지 베이스에 이 문서가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뭐 머신러닝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학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얘도 기계인데 학습을 잘못 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도움 안 됐는데 너도 이거 한번 당해봐라고 해서 이 문서를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되면 엉뚱한 게 학습이 되겠죠. 네, 그러진 마시고요.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를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려면 문서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주셔야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 타스크 부분입니다. 각각의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요청,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특정 팀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떠한 항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요청 사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SL의 항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라 서비스 데스크는 지금 보시는 4가지 영역의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반 현업이 사용하는 그러한 ITSM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업을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지원팀이 에이전트로서 지금 현업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내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다고 하시게 되면, 보통 신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작업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PC,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뭐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갈 텐데요. 그것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업무 지원팀에 관련된 요청하고 이런 개발 지원팀에서 사용하는 요청은 좀 다르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손쉽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매끄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틀라시안 혼자서 뭐 자기네 표준, 아틀라시안 표준만을 가지고서 진행을 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TIL 인증을 지금 획득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4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장애 관리가 뭐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 같은 경우가 서비스 중단이 엄청난 그 비용에 대한 로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크리티컬한 사이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방송하고 있는데 그 방송 그 순간에 매출이 엄청나죠. 그 매출에 잠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손실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장애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홈쇼핑뿐만 아니고요. 그 게임 업체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게임머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이템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 장애가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관리 같은 부분도 지금 제가 앞에서 디지털 전환기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급속하는 이런 주변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변경을 한다든지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시간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장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장애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디 조사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한 해 발생하는 비용이 26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T팀의 65% 이상이 이 장애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장애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러이 발생을 하고 나면 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협업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해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를 해서 향후의 문제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모두가 지라 서비스 데스크 위에서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장애의 대응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선 첫 번째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애 처리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가 다운이 됐다 아니면 DB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 엄한 사람을 어사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장애가 어떤 때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통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인프라 쪽으로 많이 연락이 가요. 근데 이게 인프라 쪽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전에 배포된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버리면 인프라 쪽으로 접수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장애의 원인은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팀 내 어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발생하는 시점 전후로 인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었다든지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해야 이제 그 장애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향후에 그런 프로세스나 그런 절차를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것도 몇 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겠지만 이 장애의 원인이 뭐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놔야 이 장애가 또 다시 발생을 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뒤에 말씀드리는 문제 관리라든지, 문제 관리는 뭐 단순히 장애뿐만이 아니고 알려진 버그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장애가 해결되는 이 시간, 이거를 이제 MTTR이라고 해서 평균 해결 시간이라고, 장애 해결 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장애를 처음에 인지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르는 해결 및 복구 방법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당의 시간, 70% 이상의 시간을 이 문제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 70%의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려면 관련된 어떤 작업에 대한 근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어떤 장애 문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장애 처리를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여기에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가 되겠죠. 얼럭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 여러분들 모니터링하는 도구들 많이 갖고 계시겠죠. 뭐 스플렁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제우스가 아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니터링 도구가 시스템의 어떤 헬스 체크를 해서 시스템이 다운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얼럿을 줄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노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내용들, 인지 단계라든지 뭐 조사 진단 단계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힙챗, 그리고 서비스의 상태를 지금 표현해 줄 수 있는 소스 스테이터스 페이지, 그리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지라 서비스 데스크,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는 컴플런스라는 솔루션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부터 여기 있는 절차를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장애를 보통 발생시키는 것들은 저러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얼리에시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인시던트를 생성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는 오픈 레스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스템에 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얼럿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라 서비스 데스크로 티켓을 생성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 A라는 시스템에서 지금 장애가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티켓을 자동으로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장애 그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는 지라 그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기에서 지금 정보를 준 A라는 시스템에 지금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는 누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저 장애가 뭐 시스템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셧다운이 됐다든지 응답이 없다든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티켓에 대한 필드 값을 자동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해당되는 어떤 날리지 베이스 문서가 있다고 하면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서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접수되고 난 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티켓이 생성이 되고 나면, 지금은 제가 장애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장애가 접수가 되고 나면 에이전트가 보는 이 큐 화면에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 최상단에 있는 내용이 어떤 앱스토어 운영 중단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인시던트가 하나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는 이슈가 딱 티켓이 생성됨과 동시에 스톱워치가 딱 켜집니다. 그때부터 시간 체킹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 타임 투 레졸루션 노티피케이션인가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 노티피케이션이죠. 지금 저 내용은 뭐냐면 그 뒤에 지금 화면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선은 이 IT 서비스 데스크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고객이 티켓을 하고 나서 고객한테 첫 번째 응답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마 2시간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 접수되고 나서 2시간 안에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노티를 줘야 되고 언제 안에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제 그 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셀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플런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컴플런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보통 컴플런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들어가서 나오는 대량의 산출물들 있죠. 뭐 바인더로 막 10건, 20건씩 막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유지보수가 딱 시작되면 걔는 그냥 장식용으로 바뀌죠. 뒤에 그냥 책꽂이에 쫙 꽂혀져 있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창고에 처박히든가. 왜냐 그거는 현행화가 안 되잖아요. 산출해 놓고. 근데 이 현행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같은 문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버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컴플런스를 최신의 정보로 동일한 소스를 바라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을 해서 뭐 지금 제가 뭐 장애 관리라든지 이런 쪽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뭐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기존의 뭐 설계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 안에 넣게 되면 그때마다 최신화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 고쳐졌는지 그런 이슈 트레이서빌리티도 다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티켓이 생성이 되거나 어떠한 요청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장애에 관련된 그 날리지 베이스의 그런 문서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고 나서 이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가 뭐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분은 뭐 링크를 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그 장애관리의 진단 및 조사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진단하고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죠? 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뭐 어떤 변경이 있는데 보통 조사를 하죠? 뭘 바꿨지? 아니면 최근에 배포가 뭐가 있었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 환경의 변경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조사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톱워치가 바로 켜진다고 했죠. 그래서 SLA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에게 아니면 현업한테 최대한의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저 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만료 시간이 얼마 안 나오면 뭐 주황색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분석이 됐으면 협업을 해서 있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힙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에 지금 시간이 지금 쭉 나와 있죠. 똑같이 앞에 보셨던 그런 화면인데 이슈를 그 어떤 특정 시간, 이 SLA의 저 시간은 여러 가지 경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초기 접수 시간하고 그 다음에 해결 시간을 체크를 하고요. 근데 일부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실제 서비스 데스크에 운영하는 팀이 하나가 있을 거고 실제 그 제품을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데스크에서 1차적으로 접수받는 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접수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까지가 그 SLA 기준이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개발팀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SLA 지표는 또 달라지거든요. 개발팀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 이틀 아니면 3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지표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요청 완료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2차 요청 완료 시점이라는 어떤 특정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다면 그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SLA 그런 지표를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 포함된 부분들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SLA 이런 관련돼서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워킹데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는 워킹데이에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휴일 부분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같이 그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면 안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장애 같은 경우는 뭐 휴일이 포함돼도 그건 카운팅이 돼야 될 테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이제 그 장애에 관련돼서 힙챗을 사용하는 화면을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애가 봤을 때 그거를 장애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힙챗상의 어떤 채팅 룸을 하나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채팅의 멘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이해관계자들을 초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대를 해서 그 채팅룸에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룸 자체가 지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기존의 그 채팅 히스토리를 보고 문제를 같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장애에 관련된 그런 룸 넘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당 채팅 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내용들로 해서 뭐 소스 스테이터스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분석이 되고 어떤 해결이 됐을 경우에 이 관련된 정보들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지라 코어에도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관련된 이슈를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 링크를 통해서 그 향후에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변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저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지금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서를 봐야 되는지가 한 장의 레코드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우선은 이제 해결하고 복구를 했을 때 해결 복구 단계에서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애를 분석해 보니 기존에 배포됐던 모듈에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새로 발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변경됐던 내용 중에 어떤 소스의 변경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새로운 요청을 하나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장애와 관련된 문서를 이제 만드실 거고요. 장애가 언제 발생했고 뭐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레슨즈 런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원인을 해서 이건 뭐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링크라든지 아니면 얘로 인해서 어떤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얘는 어떤 버그 때문에 발생을 했으니까 소스를 고쳐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링크를 앞에 보셨던 그런 링크들을 여기다 같이 달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플런스에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 검토를 위해서 장애가 뭐 어떤 식으로 했다. 이건 조치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인시던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결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견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겠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무거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장애 관리가 아니고 서비스 관리를, 서비스 요청 관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요청은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서비스 요청은 헬프데스크에서 상당량의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양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리소스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뭐 설치하러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는 뭐 셀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헬프데스크에서 처리하는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게 있을까요? 보통 시끄러운 고객한테 먼저 가죠. 예? 시끄럽거나 아니면 그쪽 팀장이 좀 지랄 맞아갖고 이거 문제 하나를 막 이만하게 만드는 그런 팀장들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먼저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요청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고객이 원하는 내용,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우선 카테고리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어떤 사이트나 들어가 보면 FAQ가 보통 있죠. 그런 것들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날리지 베이스화해서 문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정해진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보는 화면, 지라 서비스 데스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원이 보는 화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업이라든지 고객이 보는 화면은 보통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면 검색창이 하나가 있죠. 검색창에 어떤 뭐 사용자 계정 생성 뭐 이런 것들을 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티켓을 생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추천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예를 보시게 되면 맥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맥북에 관련된 그런 문서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맥북에 관련된 티켓을 생성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이 맥북을 어제 처음 써봤거든요. 어제 처음 써보다가 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한영 변환을 못해서, 그리고 백스페이스가 없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커서를 옮겨갖고 지워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이 안에다가 날리지 베이스로 넣어놓게 되면 일일이 다 전화로 해결해 준다든지 메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그냥 다 찾아보고 이 문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게 되면 그게 상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업이 그 고객이나 현업이 사용하는 화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청한 아니면 우리 팀에서 요청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여기는 뭐 장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리스트가 쭉 나타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 시간이라든지 현재 진행 상태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는 지라와는 조금 다른 그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댓글은 모두에게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지라 서비스에서의 그 댓글은 고객용과 내부용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부용 댓글에는 이 고객 좀 시끄러운 고객이니 빨리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용 댓글하고 그 외부용 댓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용 댓글에는 고객한테 오픈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떠한 버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지 좀 꽤 된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비즈니스 이펙트가 좀 큰 건이니까 뭐 테스트 픽스라도 빨리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 프로블럼 매니지먼트 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의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쭉 쌓여있고 있습니다. 예를 우선 제가 지라 서비스 데스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서 다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문제 관리의 목표는 최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중복된 장애를 방지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 관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와 보통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 관리 쪽에서 나온 것들의 근본 원인 실현할 수 있는 장애 쪽에서 그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야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고 아니면 재발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블럼 접근은 우선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뭐 취약점 확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그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와스라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픽스가 적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에러 컨트롤하고 저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표된 그러한 버그라든지 개선 사항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개발팀하고 뭐 이런 것 IT 팀하고 어떤 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 관리가 잘 되어야만 서비스 품질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느 시점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것 중에 몇 개가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 레코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페이지고요. 그래서 보통 장애 관리라든지 어떤 나중에 뭐 주별로 뭐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할 때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지라 서비스 데스크와 지라 소프트웨어를 보통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따로 사용을 했을 경우 IT 지원팀 쪽하고 개발팀 쪽 이슈를 서로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케이스를 특정 상태에 자동화로 해서 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팀으로 이동을 시켜줄 때는 해당 지금 서비스 데스크에서 받은 이슈에 있는 내용들을 클론을 떠서 개발팀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토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동으로 저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링크는 양방향의 링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저거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접수된 모든 기록을 지금 서비스 데스크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데스크 쪽에서도 지금 개발 진행 상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에 보시면 같이 상태도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진행 상태가 지금 개발이 억셉트가 됐는지, 아니면 개발 중인지, 아니면 리젝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수뿐이 없겠죠. 뭐 고객 요구사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그렇게 되죠. 스마트폰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뭐 들어왔듯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변경, 뭐 시스템적인 변경이라든지, 뭐 화면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스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변경 관리의 주요 목표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변경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변경에 대한 대상은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패치, 아니면 기능 개선이라든지, 뭐 버그 픽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지 말지 플랜을 하고, 플랜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료 처리를 하겠죠. 종료 처리를 하기 전에 요청자한테 이게 맞게 됐나요? 이런 거 확인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경 요청 프로세스는 변경 유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변경 요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한 가지 워크플로우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워크플로우라도 변경 유형에 따라서 뭐 일반 변경인지 아니면 긴급 변경인지에 따라서 중간의 상태를 건너뛰고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긴급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선조치 후보고 이런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승인 단계를 다 건너뛰고 장애 조치를 한 후에 후승인 단계를 거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도 이러한 변경 관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경을 할 거면 이 변경에 대한 내용을 노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컴플런스에 있는 칼렌더, 요거는 칼렌더가 아마 플러그인일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쪽을 통해서 칼렌더 쪽으로 노티를 해주고, 그러면 언제 지금 배포 예정이고 변경 예정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ITSM 솔루션에 대한 아틀라시안 그 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뒤쪽은 그냥 간단한 그 고객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국내 사례는 제가 몇 군데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 장표를 제가 만든 장표가 아니라서 지금 글로벌 사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쪽인데, 이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통해서 ITSM 솔루션을 구축하고 났더니 평균 해결 시간이 한 60% 이상 정도가 이제 단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콜의 웨이팅이 한 50% 이상 줄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140%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스카이스캐너라고 하는 이거 항공권 예매 사이트 맞죠? 예. 항공권 예매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 IT하고 일반 개발팀 쪽에 그런 코어기 좀 많이 증가를 했고, 효율성이 뭐 44% 증가하고, 뭐 티켓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 내용이 한 5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거는 G2 크라우드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말고 지라 쪽도 그 가트너 포레스터인가 그 쿼드런트 차트에 보시면 그 지라 쪽도 지금 리더 그룹에 올라가 있어요. 아틀라시안 쪽이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팀들이 이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고요.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